저는 그동안 이 북한 관계를 가지고 뭐 평생을 그 직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고려대학에 가서 한 10여 년간 북한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강의를 하는 통일 정책 이거 관계에 대해서도 거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연구원의 프로젝트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까 소개한 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실질상으로 청중이 많아야 되는데 청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표자만 여기 앉아서 서로 이제 강의하는 걸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통일 관계는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을 지켜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통일 전에 있었던 왜 분단이 이렇게 됐는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통일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저 한반도 우리 통일에 대해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통일에 관한 거를 이런 거를 제시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고 끝을 맺도록 하는데 아마도 뭐 그거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 좀 피지. 우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북한이라는 게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이 안 됐다면은 뭐 이런 강의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분단에 대한 연구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 뭐 한 200개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분단이 돼가지고 남북한이 나라가 조그만데 사실 22만 평방킬로미터 그것도 반이 똑 잘라져가지고 남쪽은 조금 작아져 한 9만 8천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서로 이제 갈라져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분단을 가져온 거는 막 강대국의 책임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 북한 정권이 그동안 우리의 주적으로서 여태까지 쭉 해온 걸 보면은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걸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본 거를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 보면은 사실상 만약에 북한의 김씨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은 아마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악독한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도 이게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김일성 왕조 체제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이 계속 이제 세습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3대나 세습을 했습니다만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전 세계 국가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북한은 하고 있죠.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유사 신정 체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유석열 박사 또 서강대학교 부총장 했던 이상호 박사 같은 분들이 이 신정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이 북한에 대한 신권 체제다 하는 걸 가지고서 이거는 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종교적인 걸 가미한 이런 신정 체제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국립도서관에 가면 5층에 가면은 논문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대학의 전부 논문들이 다 이제 집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에 보면 그 이제 대개 와서 내 논문을 보는 사람들은 신학대학 학생들이 많이 보더만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체제가 같은 건데 2번이나 3번. 이건 전 통일부 장관했던 유길재 씨가 주장을 한 건데, 이분은 뭐 일찍 돌아가셨죠. 통치자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 마음껏 재량권을 구사하고 자의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게 이제 그 종교체제다 하는, 뭐 사실상 뭐 북한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 파시스트제다. 한용운 교수가 이거를 주장을 한 건데, 이데올기를 만들어서 수능을 강요하고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억압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가족 중심적 조합주의다. 이건 한용운 교수가 오해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된다 하는 조합주의. 브루스 카밍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주장을 했고, 또 일본의 그 유명한 북한 연구학자 와다 하르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이거를 이제 북한은 가족 중심주의의 조합주의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있고 뭐 나머지 신민이고 뭐 가족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완전히 우리 북한을 갖다가 생명체론에서 보면은 머리는 수령이고 이 손발은 백성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의 이제 가족 중심주의. 그 다음에 좌경적 전체주의자다. 이건 박재규 전 경남대학교 총장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 좌경적 전체주의. 이분은 박종규 전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동생인데 경남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지금도 경남대학 저기 우리 감사원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해서 잘 통일에 많은 연구를 이바지하고 우리 출신의 강인덕 국장님이 나중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지금 아직도 계시지만은 그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상 어렵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뒤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건 2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의 이제 일환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일제에 의해서 희생됐죠. 거기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1919년 4월 달에 이제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서울에는 이제 한성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그냥 형식적인 거고, 사실상 활동을 전혀 못하고, 연해주 상해에도 임시정부 지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상해 정부가 이제 사실상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헌법을 만들어서 본문이 58조고 거기에 또 제법 의정오지라는 게 사실상 이 임시정부라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겹방살이 중국에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겹방살이 한 거죠. 상해에 있다가 중경으로 가고 그런 형편이고 쫓겨다니고 그런 적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장개석이가 좀 봐줘가지고 돈을 줘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무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발족이 돼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이런 거를 했죠. 그리고 이걸 잘 뜯어보면 1925년에는 국무령제가 됐고 1927년에는 국무위원 중심제, 1940년에는 주석 중심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총리는 한인 사회장을
결성했던 공산주의자 이동희가 이제 그 총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국공합작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1940년도 돼서 이제 우리가 그 독립운동 민족주의자로 이제 추앙하는 김구 선생이 주석이 되죠. 임시정부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 얘기 증언을 들어보면 허영수 여사라고 우리 춘원 이광수 선생의 소설가, 유명한 양반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 뭐 주필도 하고 편집장도 하고, 그분의 이제 그 부인인 허영수 여사, 이분은 사실상에 따지면 두 번째 부인인데 뭐 자식도 셋인가 낳고 그랬는데, 이 허 여사가 그 임시정부 가서 본 얘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임시정부에 가니까 이게 전부 그런 거이다 말이야. 뭐 얻어먹는 그런 그 신세인데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운영 씨가 이제 그 중국말하고 뭐 러시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역에 나가서 왜 방송 오는 거 있잖아요. 뭐 떠들고 뭐 열차가 몇 시에 들어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 아나운서 그거를 해가지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 이제 중국 빵떡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와서 그걸 기다리고 앉아서 그걸 저녁에들 먹고 그걸로 저녁을 때우고 그런 신세였으니까 이 임시정부래, 이게 말이 임시정부지 말이 못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 임시정부를 영위해 왔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온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 사실상 그 우리 그 얼마나 그 민족주의자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거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쭉 이걸 보면은 1920년대 이제 독립군 부대 20년 30년 요건데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죠. 근데 이제 1920년대에는 이제 김일성이가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엄마가 이제 1920년대에 다 죽죠. 근데 이제 그건 그때로 딴 데 가서 활동을 하고 만주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비적대 같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정통성이 없다는 걸 여기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1920년대 독립군 부대는 이제 국민의군, 북로군 정소, 대한독립군, 서로군 정소, 대한의용군, 광복구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특히 우리가 전과를 오는 게 이제 제일 큰 게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정투, 또 여기에 이제 같이 지청천 장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일본군 1개 대대 습격 1군 500명을 살상하고 그런 사실상 굉장히 큰 전투를 벌여가지고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홍범도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습니다. 홍범도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이 사람은 그리고 경성 한경북도 출신이고, 이 사람이 저렇게 독립운동하고 잘한 건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아무르강의 자유시에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 때문에 레닌을 만나게 됩니다. 1930년대 레닌을 만나가지고 레닌으로부터 상당히 권총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근데 레닌 시대 때 적군과 백군을 알아서 이 러시아 소련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이 레닌 패고 백군은 그건 아니에요. 좀 반대파예요. 근데 그 백군은 또 일군이 그쪽을 일본이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적군에 소속되어서 지금 홍범도는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레닌을 돕죠. 근데 이제 아무로 자유시에서 이제 독립군들을 꼬십니다. 이 김좌진이가, 김좌진이 아니라 홍범도가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의 새로운 우리 독립군의 활로를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이때 이제 홍범도는 레닌파 중에서도 일구축파고, 그 다음에 상해파가 있는데, 이 상해파가
조금 이제 일구 주파하고 좀 엇갈리죠. 근데 여기서 그 홍범도가 상당히 한 1000여 명이 그때 독립군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쪽 반대 상해파를 한 5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독립군이 독립군을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홍범도가 이런 독립군으로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못할 이런 짓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홍범도는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저같이 이렇게 뭐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홍범도 장군은 그런 좌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특히 반공이 아주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홍범도는 러신도 못했어요.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연변에 이렇게 가보니까 도문에 가니까 홍범도 장군 기념비가 있고 여기가 봉오동 전투 한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취급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저쪽 어디에 우즈베키스탄 쪽,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다가 영화관에 기도를 보는 그건 아마 레닌 쪽에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거를 직장을 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상당히 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건 좋은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독립운동은 홍보는 분명하지만은 우리 쪽으로 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거기 지난번에 방문해가지고 그걸 유해를 모셔다가 대한민국 국장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이종찬 씨 같은 분들도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이회영 씨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이고 이 양반도 또 보면 이 홍범도 장군 환송 이쪽으로 호송해 오는데 상당히 동의를 했던 양반이고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사실상 홍범도를 갖다가 저런데 북한이에요, 북한이. 북한에 이제 혁명 열사능이 있고 애국 열사능이 있죠. 애국 열사능은 신밀이 있고 혁명 열사능은 대성사에 있습니다만은 혁명 열사능은 김일성이 김씨네 가족 피친골들이 거기 가서 다 들어놓고 있고 저 애국 열사능은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문에 항일운동할 때는 최덕신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 가서 들어놓고 있는데 근데 자가 그런 데나 가서 누워있을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우리 이쪽 대한민국에 우리 국립묘지에 와서 들어놓고 있고 또 대한민국장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긴 있어요.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특히 김좌진 장군은 북로 정소군으로 청산리 전투를 벌려가지고 아주 대승을 올리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 일본의 기록을 보면 이 우리 독립군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합니다. 별게 아니다 하는 거 조금씩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크게 이제 이걸 갖다가 큰 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일본 애들은 그걸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무슨 자기네들의 만주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그야말로 맞다나 만주국 사업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 할빈역도 있어 그거를 사실상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다음. 그리고 이걸 계속하면 1926년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지청전 장군이 홍범도하고도 그런 일본군을 대항해서 대규모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했고 또 이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32년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선생을 조종을 해가지고 홍무공원에서 백천대장 실학가를 갖다가 여기서 폭탄으로 죽이죠. 사실상 이거를 보면 참 우리가 아든 지도권 민족이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은 대단한 양반이라는 거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공산군 쪽 계열은 조선혁명 계열인데 1930년 총사령관이 이훈 양세봉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 또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연합전을 해서 이제 싸웠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1930년에 이게 소멸돼 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김일성을 여기다가 꼽사리 껴가지고 뭘 자꾸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937년 중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됐죠. 이때 이제 1938년 김원봉이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신흥무관학에서 일지대장인가 뭐 나와가지고 이걸 했던 독립운동원의 약산 김원봉이가 이제 그때 일본하고 싸워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이것도 문제인데 김원봉이는 독립운동을 하고 잘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일단 해방 후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대한 독립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의 초대 내각 구성에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또 약산을 갖다가 우리 또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김원봉이를 상당히 처음에 굉장히 그걸 애국 지사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1940년에 이제 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상 1940년째 되면 우리 독립군이 거의 다 소멸을 합니다. 전부 다 소멸을 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했다나 이제 한데 이때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해보자고 이제 광복군을 창설하는데 그때 이제 지청천이 총사령관이고 이범석이 이제 참모장으로 해서 이제 김원봉도 이 광복군에 합류해서 이 지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군 광복군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 소위 우리 보면 우리 정규과정 12생 정재진 씨가 이제 지금 이 광복군의 사무총장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선조가 광복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광복군하고 또 누굽니까? 김원웅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광복군은 광복군이고 저거는 건 김원웅이 쪽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김원웅이 자꾸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족총계라고 그러죠. 이범석 장군. 이게 참모장이고 지청정리 총사령관입니다. 이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해방이 되는 바람에 여기는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독립운동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했던 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한 주요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여러분들 다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1875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라면서 배제학교에 들어가서 배제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배제학교 졸업생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배제학교 교과가 이승만 박사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지금도 배제학교는 교과가 그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그게 그건 아마 이 서양에서 따온 그런 건데 이분은 여기서 있으면서 고종황제 이 왕정을 얻고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공화정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투옥돼서 7년 종신형 받았는데 나중에 민용환 선생 여러분 다 알죠. 민용환 선생 자결하신 분. 그분이 이제 주선을 해서 7년 만에 석방돼 가지고 있는데 옥중에 있는 중에 이분이 영환사전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영환사전을.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옥중에서 우리나라 영환사전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된 것은 특히 이제 선교사들하고 나와 있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상당히 친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1905년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한번 4년 하여튼 그 석사까지 뭐 아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는지 한 4년 만에 다 그냥 합니다. 그다음에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대한민국의 중립국을 하면 어떠냐 하는 걸 가지고 논문을 그걸로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것도 뭐 2년 만에 받았으니까 거의 뭐 프린스턴 우리나라를 봐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제1호겠죠.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그런 거 보면 머리도 좋은 분 같아요. 상당히 그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은 미국에서 주로 이제 감리교 이 종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YMCA 여기서 이제 특히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또 잡혀가지고 여기서 또 미국인 이제 선교사를 주선을 해서 석방되기도 하고 파란 곡절이 많죠. 1914년이 이제 그 하와이를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시정부 태동할 때까지 그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우리 교민들 그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그야말로 한 푼, 두 푼, 1달러, 2달러씩 버는 그 가난하게 살던 우리 하와이 교포들로부터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죠. 임시정부 1920년대에 와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이승만 박사하고 좀 달라요. 박용만 이 사람은 일본을 정말 그야말로 맞다나 칼과 총으로 이걸 제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맨날 목총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와이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그 국제연맹 이런 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민족 자결 뭐 윌슨 그 사람하고도 연결하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죠. 이제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소위 이제 그 김구 선생이 이제 윤봉길 의사 뭐 의고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왜 미국에서 그 스티븐슨이라고 뭐 우리를 그 식민지를 하고 일본 편드는 스티븐슨을 갖다가 장명훈 의사가 총으로 쏴서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통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살상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로부터 저걸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겨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외교적인 노력에 힘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양반이 임시정부에 이제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 뭐 국무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서로 싸웁니다. 왜 당신이 대통령이 아닌데 나가서 전부 다 모든 걸 보내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으로 해서 모든 서류를 보내느냐. 그래서 이 안창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나이가 한 3살 정도 아래예요. 근데 이제 뭐 안창호 선생은 저쪽 평양 쪽 강성가 거기 사람이고 이승만 박사는 평산 사람이, 김구 선생은 안악이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독립운동을 보면 대개 이제 이북 출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반공을 기치를 내세우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도 반공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도 우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응?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옛날 일. 그래서 요거 다음에, 김구 선생하고서 요 끝을 맺겠습니다. 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김구 선생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이분은 이제 황해도 해주, 이제 여기서 화나 공부했는데
사실 이 김구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둘이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구 선생이 김구가 임시정부 주석인데 이제 지금 우리 좌파들은 김구 선생이 그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어야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해서 김구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면 대외적이나 그 학력이나 뭐 영어를 잘하는 걸 봐서 모든 걸 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승만이다 이게. 될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 사람은 그 뭐야 의혈 말하자면 그 협계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그 하죠. 여러 가지로 사람을 그 일본을 갖다가 그냥 그 힘으로 저격하고 테러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봉창, 윤봉기 이런 거 의결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도 설치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1940년도 이제 그때 이제 48년도, 49년도에 안두희로부터 암살을 당했습니다만, 이 김구 선생은 사실상 그 민족주의자로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박사가 언커크에 의해서 남한만이라도 선거에서 남한만의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거 반대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북 협상을 해서 북의 아들 데리고 또 김규식 박사 데리고 올라가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건 따로 아주 자기가 족벌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깨지고 나서 결국은 좀 있다가 그 안두희가 이승만 박사를 암살하게 되죠. 경교장에서. 근데 안두희가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그러는데 뭐 확실한 건 안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걸 했다는 건 나오질 않는데 계속 하여튼 이승만 박사가 뭐 죽였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 그거는 우익 청년들이 극우파들이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안두희가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안세희의 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상당히 그 보면은 안두희도 집안이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독립운동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통일을 되는데 이때 뭐 강대국에 의해서 메가더 1호 명령에 의해서 소련이 남한은 그 미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긴 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상당히 이런 그 갈림이 많았고 특히 김일성의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독립운동은 그 동북 항일연구 중국의 그 대일 독립투쟁 거기에 가담해서 독립운동을 했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 우리 한반도 물론 뭐 그건 중국 독립군으로 활동을 한 거지 우리의 저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무슨 보천보 전투는 이 민족사적인 큰 정권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 파출소 같은데 일경 한두 사람 죽이고 무상맨 입힌 건 무슨 100명을 죽였는지 완전히 다 거짓말 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 잘 아는 사람들한테 지금 교육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이 나중엔 북한 교과서가 우리 전부 여기 정통 교과서로 등장할 일을 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요거 마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